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빈혈, 단백뇨, 혈뇨, 식욕 저하가 생기는 이유, 투석 전 단계 CKD는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투석 중인 CKD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 환자에게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EPO,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간질세포가 EPO 합성 분비를 담당합니다. 근데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에리스로포이에틴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골수 저하구 자극이 불가능해서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철 이용 장애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능적 철 결핍이라고 하는데 먼저 철의 이동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나 보조제로 섭취한 철은 장세포에 흡수됩니다. 장세포. 그러면 이 장세포에서 혈액으로 나가려면 페로포틴이라는 출입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출입문을 지나서 혈액으로 가게 됩니다. 혈액에서 골수, 간, 대식세포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페린이라는 택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혈중철에 트랜스페린, 아까 택배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균은 철을 매우 좋아하는데 철이 혈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세균이 많이 번식해서 감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혈중철은 트랜스페린, 이 택배차에 묶여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린과 철, 이 복합체가 가는 목적지는 어디냐? 제일 중요한 곳이 골수입니다. 철을 이용해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입니다. 그리고 기타 근육세포나 신경세포 등으로 가서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CKD에서는 몸에 미세한 전신염증이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혈중 CRP, 인터루킨 6, TNF-알파가 만성적으로 살짝 높습니다. 만성세포가 계속 저강도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은 철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몸에서 철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CKD에서는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철에 노출되게 되면 세균이 막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철을 숨기기 위해서 펩시딘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몸은 감염, 염증이 있을 때 간에서 펩시딘을 분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철 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저장철, 페리틴이라고 하는데 이 저장철을 가둬둡니다. 잠궈버린다는 거죠. 혈액으로 방출되지 못하게 이 출입문을 잠궈버리게 됩니다. 그럼 철이 안 나오니까 염증이 염증이 더 심해질 염려가 없겠죠. 그래서 몸에 감염 염증이 있을 때는 이 우리 간에서 펩시딘을 분비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CKD에서는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간에서 헵시딘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집니다. 이 헵시딘의 역할은 철 흡수를 억제하고 저장철, 페리틴 방출을 억제해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철을 억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은 몸에 쌓여 있습니다. 페리틴이라는 형태로 쌓여 있는데 혈액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적혈구 합성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금고에 금은 가득한데 이게 잠겨 있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이용 장애가 생기고 이것은 기능적 철 결핍 상태를 유발해서 빈혈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음 CKD에서 단백뇨, 혈뇨가 생기는 이유는 크기가 큰 단백질, 특히 알부민과 적혈구는 정상적인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구체는
요과막이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근데 CKD에서는 사구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필터가 망가져서 단백질 적혈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 혈뇨는 사구체 손상의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이요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투석 전 단계 CKD 환자, GFR이 15에서 60인 환자들이죠. 이분들은 저단백 식이를 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에서 노폐물, 그러니까 요소 크레아티닌이 생기게 되겠죠. CKD에서는 신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요소 질소 BUN이 증가하고 요독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석 전 단계일 때 대략 하루에 0.6에서 0.8g kg당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석 중인 CKD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고단백 식이를 권장해야 됩니다. 투석을 하면 노폐물과 함께 단백질, 아미노산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중에는 알부민,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단백질은 하루 10에서 15g 이상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투석 환자는 염증, 감염,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대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소모가 더 커집니다. 근육 감소, 저알부민 혈증, 면역력 저하, 영양 실조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됩니다. 하루에 1.2에서 1.5g 더 많죠. 이 정도 단백질을 권장하고 건강한 성인은 0.8g 정도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에서 1.2g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석 중일 때는 고단백 식이를 권장해야 됩니다. CKD 환자에서 식욕 저하, 아노렉시아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신장이 노폐물, 아까 요소 크레아틴인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실패하겠죠. 그래서 혈액과 뇌 척수액으로 이 노폐물들이 확산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로 가서 이 시상하부는 식욕과 포만을 조절하는 중추인데 이 시상하부에 직접 침투하게 됩니다. 시상하부 세포에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독성 대사산물이 축적되게 됩니다. 식욕이 억제되고 포만감을 담당하는 뉴런은 과활성화되게 됩니다. 배가 안 고프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유의 요독성 금속맛, 구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역함이 있어서 섭취량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 저하가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석을 받게 되면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식욕이 돌아올까요? 투석 중이라도 식욕 저하는 매우 흔합니다. 이유를 보면 첫째, 요독의 일부는 투석으로 제거되지만 완전히 제거되진 않아서 여전히 시상하부 식욕 중추를 억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투석 자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질 수 있고 염증 상태가 지속된다 그랬죠. 염증 상태와 만성 피로, 우울감 등도 식사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신부전 환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